우리 또 자존심은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 자존심. 에? 자존심. 오늘 제가 이 자존심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깨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자존심의 정의는 뭐냐면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래. 여기 주인은 남이야, 내가 아니에요. 그 자존감은 반대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자존감이라 그래. 여기의 주인은 나예요.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 남. 자존감은 누구? 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인물을 제가 정해봤어요. 자존심의 최강자, 자존감의 최강자. 자존심의 최강자는 이 인물입니다. 항우야, 항우. 항우 아시죠?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가 있을 정도인데 항우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져요. 근데 한 번 딱 위험에 빠지죠.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한신이 그리고 자기보다 작았던 유방이 항우를 죽이려고 쫓아가요. 항우가 도망가다 포위를 당해. 그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사면초가요. 근데 그 상황을 뚫습니다. 항우는. 보통은 못 뚫고 죽거든. 근데 그 뚫는 과정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부인을 잃어요. 그 부인이 우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야. 그 슬픈 얘기가 중국 경국 중에 여러분 패왕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면초가를 뚫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강을 딱 만나는데 강을 만나면 그 강을 못 건너면 항우는 죽는 거예요. 뒤에는 한신이 쫓아오고 그때 기적처럼 장정이라는 사람이 배를 갖고 나타나죠. 그래서 항우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배에 오르세요. 이 배만 타면 이 강에는 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강만 건너면 왕의 나라 강동에 도착해요. 거기 수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와서 유방과 한신을 무찌르면 됩니다. 타세요. 그때 항우가 그 얘기를 하죠. 난 배 안 탈 거야. 내가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배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배 안 타. 그 자리에서 항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에요. 중국의 최고의 시인 두보가 나중에 그 시를 씁니다. 항우의 죽음을 놓고.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31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자존심이야. 항우는 전쟁에는 대가였지만 문제는 뭐냐? 밖을 보는 눈만 발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남.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야. 한신이야. 자존심은 항우고. 근데 한신은 어렸을 때 빌어먹었어요.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얻어먹고 다닐 때 늘 큰 칼을 차고 다녔대요. 근데 한 번은 동네 불량배가 부른 거야. 너 일로 와봐. 네가 거지 주제에 칼 차고 다녀? 네가 무사야? 나도 무사인데? 그럼 오늘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싸워서 난 명분 없는 놈 싸움 안 해.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네가 죽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칼을 들어서 나랑 싸우든지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키워서 지나가.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때 한신이 그 얘기를 하죠. 난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근데 죽이지 않을 거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나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키워서 지나가. 그날 한신의 별명이 또 하나 생긴 거야. 사타구니 무사 한신. 쟤는 사타구니 지나가는 무사야. 그 처음에 한신이요. 그 누구한테 가냐면 항우한테 가요. 근데 항우는 한신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 한신은 거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 중용하지 않으니까 한신이 누구한테 가냐? 한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출신이었던 유방한테 가요.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거야. 그게 한나라예요. 그 과정 중에 항우가 죽죠.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게 유방을 도한 한신과 장량, 소화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한신이야.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유방이 한신한테 나라를 하나 줘요. 네가 가서 관리해. 자기 고향이 속한 초나라야. 거지가 뭐로 간 거예요? 왕으로 갔죠. 왕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늘 밥을 얻어먹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천금으로 사례를 해. 천금. 금값이 얼마나 비싸. 천금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자기를 가랑이사로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을 잡았어. 윤희관 아나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잡았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네. 뭐라고 한짝 꾸짖었겠죠. 네. 너무 얌전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뭘 꾸짖어 확 죽여버리지 그냥. 그렇죠? 저 같은데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잡아서 그 얘기를 하죠. 네가 옛날에 나보고 너랑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네 가랑이살을 기억하라 그랬지. 내가 널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니? 근데 원래 한시는요 싸움에는 당할 자가 없었어요. 진짜 잘했거든. 내가 널 안 죽인 이유는 너는 나한테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놈이야.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너를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 다니다 인생 끝났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안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요? 그렇죠. 가랑이사로 기억하는 거였어. 물론 난 알고 있었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나는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됐거든. 누구로부터? 너로부터야.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한시는 안을 보는 눈이 발달된 사람이야.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남. 그렇죠. 자존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야. 제가 그래서 이 강의할 때 기업 사장님들한테 여쭤봐요. 사장님의 자존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재미난 게 그분이 운영하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른 얘기합니다. 한 1조짜리 되는 분들은 한 1조쯤 됩니다 이래요. 1000억짜리 되시는 분은 1000억쯤 된다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존심의 가치 얼마나 됩니까? 계산하고 있죠. 자, 가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가치가 어느 때 생기냐면 거래가 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물 한 컵이 잠깐 좀 마시고요. 물 한 컵이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1,000원이야? 근데 제가 산길을 걷다가 갈증 나서 막 힘든 상황에 왔어요. 거기서 물 한 통에 여기에 10,000원에 팔아.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이 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얼마로 거래가 됐으니까? 10,000원으로 거래가 됐어. 이게 가치예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존심의 가치 여쭤봤죠.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습니까? 1원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게임이에요. 나냐? 남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이건 오늘부로 다 찢어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대신 무장하라. 뭐로? 자존감으로. 주인이 누구냐의 게임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웃음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송진국 교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